아이랑 지내는 시간이 아주 최소화되어 있는데 네. 항상 같이 있는 엄마만큼 애착 형성을 하고 싶다라는 목표는 불가능한 거예요. 네. 분명히 엄마의 부재에 대한 흔적은 있을 거예요. 네. 그거는 현실이니까 받아들이시고 네. 그러나 어린이집 등원은 이제 많은 부모님들의 고민이죠. 근데 이것도 자세히 봐야 됩니다. 어떤 아이들은 네. 막상 갈 때만 너무 힘들어하다가 어린이집 가서는 잘 지내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힘들어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요. 만약 헤어질 때만 힘들어하고 가서 잘 지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말한 것처럼 어리면 부모와 헤어지는 것이 무서운 것보단 더 중요한 건 헤어졌는데 다시 못 만날까봐 무서운 거거든요. 네. 발달학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 헤어질 때보다 더 중요한 건 다시 만났을 때 기쁘게 받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만났을 때 엄마가 몇 시에 끝나서 몇 시에 올 거야, 그거를 계속 알려준 들어가면 적어도 엄마를 기다리는 게 조금 더 기대가 될 거고, 내가 예상된 시간에 엄마가 나타난다는 어떤 신념, 확신이 있으면 덜 불안하겠죠. 네. 그래서 제가 다시 말하지만 헤어질 때는 담백하게, 다시 만났을 때 재회할 때 기쁘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좀 더 바른 행동을 맞아. 하고 집에서는 좀 떼쟁이 행동을 하는 맞아, 아이들이 맞아. 많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회생활 밖에서 열불나게 열심히 하고 와서 힘들어 죽겠는데 집에 와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축 늘어지거나 맞아. 사소한 네. 거에 짜증이 나잖아요. 네. 그때 우리가 바라는 반응은 뭐예요? 이거 힘들었지 어, 이거잖아요. 네네. 그쵸? 네, 그러니까 맞아요. 아이도요, 사회생활 하느라고 힘들어요. 사회성이 좋은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사회성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집에서처럼 거기서 짜증을 안 낸다는 건 아이가 조절력과 판단력이 있다는 맞아. 거예요. 그래서 너 힘들었는데 거기서 바르게 생각하라고 너무 훌륭해, 너무 대단해. 그냥 일로 와서 푹 쉬자 하고 그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고 그 스트레스를 좀 해소하게 해주면요, 집에서도 예쁜 행동 많이 합니다. 그 네. 중간에 뭔가 안전장치, 내 감정과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안전장치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특히 느린 아이들은 탐색 시간이 길어요. 네. 긴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낯선 곳에 갔잖아요. 네. 근데 가자마자 우리가 뭐라고 해요? 선생님께 인사해야지, 친구한테 인사해야지, 시키는 게 너무 많아. 좀 빠릇빠릇하고 순한 아이들은요, 되게 순하게 적응을 잘하기 때문에 가자마자 이건 뭐예요? 누구예요? 아, 이거 예쁘다, 좋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아이도 그러길 바라지만요, 아니에요. 기질은 성격하고 다르게요, 갖고 태어났고 평생 잘 변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해줘야 될 거는 기질에 맞는 방식으로 제공해줘야 돼요. 네. 오늘은 처음 가는 날이라 인사 안 해도 되고 그냥 엄마 뒤에서 이렇게 살펴만 봐도 돼. 되게 살펴보고 이상하거나 좀 무섭거나 그런 것도 엄마한테 물어봐줘. 엄마가 다 설명해 줄게. 그럼 느낌이 어떨까요? 좀 이렇게 안정감. 그치, 안정감 있고 네. 내가 일단 내가 이상한 게, 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구나라고 자신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또 탐색해보고 뭐 무섭거나 이상한 거 다 물어보라고 했으니까 엄마 저건 뭐야, 저건 좀 무서운데 어떡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구체적으로 도와주실 수가 있잖아요. 아이랑 지내는 시간이 아주 최소화되어 있는데 항상 같이 있는 엄마만큼 애착 형성을 하고 싶다라는 목표는 불가능한 거예요. 네. 분명히 엄마의 부재에 대한 흔적은 있을 거예요. 그거는 현실이니까 받아들이시고 그러나 이 아이가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엄마랑 잘 애착 형성이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은 하셔야 되는 거죠. 퇴근을 하셨다라든지 했을 때는 정말 모든 걸 놓고 아이한테만 집중하셔야 돼요. 나 힘드니까 잠깐만 좀 밀어놓고 내가 좀 회복이 되면 아이랑 얘기해야지, 이런 건 안 돼요. 네. 정말 이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내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잘해줘야지, 미안하지만 그 시간에 애착 형성이 안 되면 그 이후에는 이것을 복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 안에서 최대한 질적으로 이 아이가 엄마에 대해서 믿을 수 있고 또 애착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아이들이 내성적이다라고 해서 그냥 이거 막 고쳐주려고 하시지 마시고, 아이 옆에 있으면서 다가가려니까 망설여져, 좀 겁이 나. 아이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그걸 인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아이가 점점 힘이 생깁니다. 정말 기적 같은 힘이 생겨요. 엄마 좀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떨리기도 해. 맞아, 그럴 수 있어. 새로운 사람을 하려니까 좀 주춤거려져 그러지. 이런 얘기를 충분히 들어주면 엄마 나 그래도 말 걸어볼까? 그렇고
것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예. 그리고 조금이라도 우리 아이가 친구들이랑 잘 놀았을 때 아주 긍정적으로 강화시켜주는 너무 잘했어. 넌 너무너무 친구들이랑 잘 사귀는 아이야. 이런 것들이 아이들을 이제 더 사교적으로 만드는 거고요. 행여라도 너는 이렇게 못 사귀면 어떡하니? 네가 좀 더 친절해야지. 아니면 네가 어떻게 해야지. 이런 조언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어린이집을 보내는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냐? 엄마가 보내고 싶을 때입니다. 이제 아이가 거기에 네. 가서 혹시 적절하게 케어를 못 받을까봐 이런 부분도 좀 걱정이 되시고 그러셔서 못 보내시는데 이제 그렇게 못 보내는 것 때문에 이제 꾸역꾸역 데리고 계시더라고요. 네. 애를 36개월까지는 뭐 데리고 있어야 된다거나 이러시는데 엄마가 36개월까지 데리고 있는데 우울해. 아니면 화가 났어. 네. 그러면 내가 지쳤어. 데리고 있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기관에 보내는 게 나을까요? 저는 그게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를 보내신 다음에 이제 엄마가 편히 좀 쉬시고 아이를 다시 맞이하실 때 이제 그 충전한 에너지를 좀 아이와 함께 나누시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아이들하고 같이 함께 오랜 시간 있는다고만 그것이 아이에게 항상 도움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하루 종일 아이한테 인상을 쓰고 있는 것보다 한 시간이라도 엄마의 즐겁고 행복한 얼굴을 보는 게 아이들은 훨씬 더 엄마를 잘 이해하고 엄마와 함께하는 즐거움을 알게 되는 거죠. 네. 3세까지 가정보육을 하고 하지 않은 아이들에 있어서 애착 형성 뭐 이런 게 달랐다는 그런 연구 결과는 없어요. 그러니까 네. 중요한 거는 부모가 아이와 상호작용할 때 어떻게 하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네. 어린이집을 만 3세 이전에 보내지 않는 게 좋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어린이집이 아이들한테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환경인데 기본적으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집에 있는 것보다 사무실 가면 더 스트레스 네, 받잖아요. 그쵸. 네. 집에 있을 때보다 네. 학교 가면 더 스트레스를 받는 것처럼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생활하는 공간이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데 이제 어린 아이들은 아직 그 스트레스에 더 취약하니 이제 조금 더 가능하다면 그거를 이제 피할 수 있으면 피하자 뭐 이런 거고 아이들마다도 어떤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똑같은 환경에서 되게 많이 받고 어떤 아이들은 되게 적게 받아요. 그렇게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좀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 한 만 3세 정도까지 기다려주면 더 좋은 것 같기는 해요. 기질적인 영향을 첫 번째로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이 보호자분도 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걸까? 이렇게 부모 탓으로 또 그쵸.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기질적으로 불안이 조금 높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불안이 높다는 뜻은 외부 상황에 대한 경계심이 높고 낯선 상황 그리고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걱정이 좀 높은 것을 얘기를 해요. 이게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더 오래 갈 수가 있고 그런 기질을 가진 아이들은 조금 더 의존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장 믿는 존재인 엄마와 떨어지는 것을 힘들어 하겠죠. 근데 이것이 만약에 우리 어린이집도 잘 가고 유치원도 잘 가고 다른 데는 잘 가는데 엄마랑 집에 있을 때만 엄마가 나가는 것을 싫어한다. 그러면은 사실 엄마랑 너무 같이 있고 싶어서 더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일 수가 있어요. 엄마가 밖에 나가는 것도 싫어하지만 다른 곳에서도 엄마 분리가 힘들고 기관 생활도 좀 힘들다. 그러면은 불안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보고 또 상담을 받아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답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어떻게 키우든 애는 다 적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이를 쉽게 키우고 사실 좀 적게 해줘야 돼요. 우리는 지금 애한테 너무나 많은 걸 주다 보니까 필요 없는 걸 하다 보니까 엄마가 직장 생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사실 특별한 거 가르칠 필요 없이 아이들을 가정이나 이웃에서 사람들 애들끼리 놀게 하는 걸로 사실은 충분합니다. 특별한 거 가르치지 않아도. 그러면서 부모가 아이한테 적당한 배려만 할 수 있으면 어떻게도 관계없고 초등학교 들어가서도 이제 부모가 아이를 맡길 때가 있으면 거기에서 맡기면서 부모가 직장생활 하고 싶으면 해도 상관없습니다. 거기에서 뭐 손해보고 이런 것은 아이들이 다 시간이 지나면서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부모가 일단 결정하는 대로 밀어붙이는 것이 사실은 제일 좋을 겁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좋은 거 알림은 안 하고? 알림 하셔야죠.